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간첩이 없습니까? 최근에 민노총에 지령받고 재판하고 있는 많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많아요. 그 세력을 비판한 거는 당연한 겁니다. 민주당이 자기가 그게 아니면 아닌 거지. 도덕의 재발 들어서 자기들이 막 이렇게 공개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라면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그런 형태여야 할 건데, 뭐 정치적 반대자의 입장, 반대자들에게 그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지금 계속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도 지금 경찰에서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고 있어요. 이거를 갑자기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하시는 분이 자유와 민주를 자꾸 언급하면 저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 자유와 민주를 가장해서 전체주의, 그 민주주의의 적이 과연 누구인가? 대통령의 연설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 인권, 진보로 위장해 패륜 공작을 벌이는 공산 세력, 뭐 이런 발언이 있고요. 또 공산 전체주의를 한번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 공산에 대해서는 자유 개념이 이렇게 대칭이 돼 있고 전체주의는 이제 민주주의에 이렇게 대칭되는 개념으로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뭐 이게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세력을 지칭하는 건지. 그런데 또 국민의힘 설명을 보면 지금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 활동을 하다 적발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 눈에 보이는 반국가 세력이 있다.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변호사님. 지금 이제 그 간첩이요. 우리 동독 서독 통일되고 나서 이게 빌리 브란트 보좌관도 간첩이었어요. 그다음에 베트남이 왜 망했습니까? 그때 대통령 후보도 간첩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간첩이 없습니까? 지금 이게 간첩이 없어요? 최근에 민노총에 지령받고 재판하고 있는 많잖아요. 이런 게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많아요. 그 세력을 비판한 거는 당연한 겁니다. 민주당이 자기가 그게 아니면 아닌 거지. 도덕의 재발 들어서 자기들이 막 이렇게 공개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자기들이 간첩 세력이 아니면 그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대통령이 결국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발언한 거 저는 정당하다 봅니다. 네, 우리 저는 그 대통령께서 정말 자유와 민주에 대한 가치를 새기고 그렇게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산이냐, 뭐 그 다음에 시장이냐, 시장 경제냐, 공산 경제냐, 뭐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라면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그런 형태여야 할 건데 지금 어떻습니까? 집회 시위할 때도 어떻게 하면 규제할까? 무슨 이번에 새로 그 위헌결정 나오니까 또 이거를 야간 집회 금지를 어떤 방식으로 할까? 그리고 경찰에게 야 무조건 야간 집회 금지 아직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니네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엄격하게 금지해. 그러면서 계속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권력 행사를 쓰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특히 뭐 정치적 반대자의 입장, 반대자들에게 그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지금 계속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당내에서 좀 이제 분란이 있었던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도 지금 경찰에서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이른바 목에다 딱 걸어놓고 뭐 무고죄라는 틀 안에 잡아놓고 이거를 갑자기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하시는 분이 자유와 민주를 자꾸 언급하면 저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 자유와 민주를 가장해서 움직이시는 그 전체주의, 그 민주주의의 적이 과연 누구인가? 대통령 본인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댓글 보니까 조상호 부위원장 말에 공감하는 날이 오고야 말았다 이런 글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공감을 못했던 분인가? 아니 뭐 저는 좀 우리 대통령 본인이란 말씀을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는 거 저는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권칠성 수석 대변인의 논평에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네. 극우 유튜버다. 이 대통령에게 이런 표현이 적절한가? 왜냐하면 이 내용을 좀 봐야 돼요. 내용을 봐야 되고. 민주당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 어떤 공식 그 과거에 매몰돼 있어요. 자꾸 광복절하면 일본을 비판해야 되고 어떻게 뭔가를 통합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는 과거에 사로잡혀 계세요. 민주당은. 근데 정작 민주당의 과거를 보면 과연 통합 메시지가 있었느냐. 제가 오늘 전 정부에서 광복절 경축사고 다 찾아봤습니다. 과거에 돌아보면 갈라치기만 있고 반일 그게 선동만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좀 개념을 확장하는 이 노력에 대해서도 조금 긍정적인 측면을 조금이라도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이런 광복 이후의 남북의 격차, 이 북한의 현재 공산주의 그 전체주의의 이 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이 보낸 여러 메시지들 이거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은 침묵하는데 공감한다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가 저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늘 자유를 강조하는 게 어떤 누구를 전체주의 자유 이 모든 게 누구를 배척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유라는 거는 되게 보편적인 가치고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는 말씀 그 원론적인 측면도 조금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유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댓글 4개 있고 우리 장 기자님께 기회 드릴게요. 네. 자 주권을 빼앗은 주체를 이런 날 광복절날 파트너십 운운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목숨 바친 애국자님들이 벌떡 일어나실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혼자 60년대 갇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반면에 오히려 대통령 연설에 반발하는 게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우리 서정옥 변호사님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자 분열과 갈라치기라고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넘사벽이었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 장 기자님, 네. 좀 이 측면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의 그 연설이 이게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어떠한 거대한 여권 전반의 어떤 뭔가 함의나 조류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정확한 그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언어를 많이 쓰느냐라는 것은 총선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앞서 이제 60년대 인식에 갇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산 전체주의가 활개칠 형편이 못 돼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 우리 여행 많이 갔어요. 87년 그 해외여행 자유화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습니다. 저도 3년 동안 중국 살다 왔는데 전체주의 사회에 우리 살기 힘들어요. 못 살아요. 그 아침 텔레비전 딱 틀면 그 저기 중국 국가부터 나오고 시진핑 주석의 일정 나오고 뭐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충 갔다 온 사람들은 알아요. 그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고 이게 많다? 이렇게 인식을 간첩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지금 뭐 잼버리 이렇게 만들고 양평도로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거냐.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이런 여러 현안들이 도대체 이거 간첩 때문에 반국가 활동이 너무 많아가지고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거냐. 네. 그건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195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메카시 선풍 그 시절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 정신에 맞는 민주주의, 인권, 평등 그리고 보편적인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경제적으로 더 많은 풍요를 이룰 수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골몰하는 게 보수 정권의 저는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엉뚱하게 끊임없이 이념 논쟁을 하는 것은 결국엔 앞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 총선 앞두고 지지자들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선거하겠다. 이런 것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정치적인 의미 이상의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는 매우 어렵고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 스스로 이데올로그가 되겠다라고 선언한 연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